안녕하세요. 즐거운 연애, 행복한 결혼이라는 수업을 담당하게 된 장재숙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선택해서 태어났으면 모두가 다 이건희 자녀가 되고 싶었겠죠? 예. 여러분이 어떤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떤 부모가 되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가족을 이루며 살 때 관계 속에서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이에요. 조금 차이 나요. 조금. 저는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족도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된 동국대학교에서 결혼과 가족이라는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장재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늘 학교에서 친구들하고만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또 방송국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심하게 콩닥콩닥 막 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닌가 봐요. 예,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사실 그 가족에 대한 준비라고 하면 해야 될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그 준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한 3가지 정도만 찝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화면을 먼저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예. 이런 미인을 만나서 정말 영광입니다. 진짜. 자기 이번에 진짜 안 고친다. 짜증 좀 내지 말았죠? 나쁜 놈겠죠. 왜 그래 또 나한테. 알았다고. 하루가 감옥에 미치겠어. 그러니까 이혼해. 그러니까 나도 하고 싶다고. 근데 엄두가 안 난다고. 예. 여러분, 저 화면 보니까 안 웃기세요? 예. 너무 몰입했나? 처음에는 막 줄 거 다 빼주고 대단하게 해줄 것처럼 하다가 결혼하니까 막 제발 내 아내를 유혹해달라. 어떻게든 이혼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럴까? 저는 사실 저 영화를 보고 어쩌면 영화가 저렇게 과장이 하나도 없을까?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결혼을 하면 후회를 하게 될 수밖에 없을까?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환상과 결혼 후 맞이하게 될 현실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결혼하면 일어나자마자 그 사람과 모닝키스 나누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럴 것 같다. 모닝키스. 진짜요? 혹시 그거 하려고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결혼하면 맨날 모닝키스하고 서로 그냥 부둥켜 안고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혼하면 배우자만 아니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배우자면 그 맛이 안 나요. 예, 실제는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자, 어쨌거나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저희 남편이 참 몸도 좋고 얼굴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모델까지는 아니어도 이 정도면 내 남자로서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어젯밤에도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일단 술이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냉장고를 양쪽 문을 다 열어요. 다 열고 먹을 거를 막 찾는 거예요. 예, 뭐든지 다 먹어요, 꺼내서.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이게 진짜 인간하고 결혼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먹이를 찾는 짐승이랑 결혼을 한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몸은 막 디륵디륵 살이 쪄갖고 배를 뚝뚝 두드리면서 긁고 잠을 자거든요. 그리고 방구도 잘 끼고 뭐 트름도 꺽꺽해 되고요. 환상은 이미 다 지난 거죠. 예. 근데 사실은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불 덮고 그냥 가스 한번 배출하고 그냥 이불 한번 이렇게 풍덩 해주는 거는 그냥 귀여운 애교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차이를 우리가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갈등은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결혼이라는 걸 준비할 때 결혼 생활을 준비해야 되는데 결혼 생활보다는 결혼식을 준비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 되면 이런 모습이 아마도 나올 거야. 연출되겠지? 라고 상상은 하지만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뒤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은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환상과 현실의 차이 때문에 늘 그 안에서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저는 3가지에 걸쳐서 결혼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출발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결혼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일단 결혼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일단 제 사람을 찾아야 그렇죠. 배우자 찾기가 우선이 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스타일의 배우자를 좋아하시나요? 뭐 외모도 좋고 직업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다 좋아요. 저하고 일단 취미나 일단 여러 가지를 공유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취미나 여러 가지를 공유할 수 있는 게 진심이에요? 네네. 아니 우리가 처음에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나하고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처음에 보는 게 있을 텐데 처음에 만나서 처음에 만났을 때 외모 봅니다. 네. 외모 외모 키 크고 아니, 키는 제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지 않기 때문에 네. 나보단 조금 작고 날씬하고 머리 생머리로 길고 흰 면티가 잘 어울리는 청바지 입어서 단화 신고도 다리가 길어 보이는 그런 여자. 한마디로 전지현 같은 여자겠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배우자 찾기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배우자를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뭘 하셔야 되냐 하면 그 배우자가 있을 만한 곳으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흔히 결혼해서 살고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셨어요? 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동아리 친구였어요. 혹은 뭐과 후배였어요. 라던가 친구 여동생이에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결국 우리가 누군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려면 일단 그 사람을 만나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진짜 그럴까? 여러분들이 제 말만 믿고 그러니까 제 말만 듣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화면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거를 보시고 얘기를 계속 하시죠. 저도 그 성이 같기도 하지만 이 같은 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장동건 씨를 무척 좋아했는데요. 왜 그 사람은 저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쉬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장동건은 왜 저를 결혼한 어떤 그 대상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한번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뭐가 문제예요? 똑똑하다. 예, 똑똑하다. 좀 전에 제가 한 얘기 다 이해하고 계신 거죠?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장동건 씨를 알지만 그 사람은 저를 모르는 거죠. 서로 알아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만날 수 있는 환경에 없다 보니까 배우자로서 딱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제껴지는 거예요. 예,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자주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고소영 씨가 채택이 된 거다. 채택이라기보다는 선택이 된 거죠. 예, 그렇게 된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배우자로서 PD 좋다. 나 PD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미 그 꿈은 반 이상 이루어진 거예요. 왜? 여러분 지금 어디 있어요? 방송국에 와 있잖아요. 여기 1층 로비에 가면요. 평일에는 PD들이 그냥 즐비하게 앉아 있어요. PD 작가. 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배우자로 선택될 가능성이 50% 이상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있는 곳으로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얘기가 어디까지나 가볍게 그냥 제가 던지는 저의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고요. 배우자 선택 이론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과망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제 배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만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봤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는 유독 피부가 흰 남자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검은 남자아이들은 다 버려져요. 예. 그리고 흰 남자들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나는 안경 낀 사람이 좋다. 그러면 또 한 번 걸러지는 거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딱 한 사람만이 내 배우자로 결정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배우자를 찾으려면 지금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먼저 달려가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허니문 지금도 사실은 배우자 없어도 꿈꾸고 있죠? 예. 어디로 신혼여행 가고 싶으세요?
유럽이나 캄보디아? 유럽이나 캄보디아. 아, 여행이 아니라 봉사활동 떠나시는 거예요? 아, 아니, 우리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40이 넘고 50을 바라보니까 이제 여행은 여행으로 하고 싶지, 그 봉사활동, 뭐 체험 이런 거는 싫거든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회사를 안 나가면서 즐길 수 없을 테니까 이 시간만큼은 충분히 여행을 제대로 하고 오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남자들은요,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남자들은 언제 이렇게 쉬어보겠어. 이럴 때 한번 제대로 쉬어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쉬자, 여행하자로 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여자들은요, 신혼여행 갈 때 여러분 가방 쌀 때 보통 몇 개 싸요? 하나만 달랑 싸가지고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처음에 신혼여행 갈 때 가방 싸갖고 오는 거 보면 남자가 보고 완전 뜨악해요. 아니, 우리 그냥 일주일 동안 캄보디아 갔다 오는 거야. 캄보디아. 그런데 막 가방이 이민 가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남자들은 그냥 가벼운 백 하나만 메고 오니까 여자가 그러죠. 입은 거 제대로 챙긴 거야?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냐 하면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여자들은 보통 이제 유럽으로 만약에 신혼여행 간다. 여보, 자기야, 몽마르트 언덕 가서 나도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바람 막 휘날리는데 선글라스 끼고 스카프 하나 메고 이렇게 45도 각도로 사진 찍을 건데 자기가 찍어줄 거지. 막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친구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파리에 가면 어떤 명품점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 진짜 줄 많이 서 있대. 나도 그런 데 한번 서보자. 갔다 와서 거기 줄 서 있었다고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런 데 가야 되는데 옷을 아무거나 입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좀 챙겨왔어. 이게 되는 거고요. 남자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쉬는 기간이 또 없으니까 실컷 쉬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 가서 먹고 자고 TV 보고 먹고 자고 TV 보고 그냥 먹고 잘 생각만 해요. 잘 생각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방이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결혼 생활이라는 건 이 신혼여행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많은 기간을 함께 해야 되고요.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신혼여행 하나도 제대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당연히 결혼 생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 결혼 준비하기 전에 배우자를 찾았어요. 그 단계에서 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자는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보통 이제 하죠? 준비? 그냥 보고 있나요? 배우자는 찾았는데 내가 이 결혼을 처음 해보는 거라 몰라갖고, 그죠? 그런데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 유독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 예, 와 계시는데, 예, 두 번째 계신 분, 뭐가 필요할까요? 상견례? 상견례. 마음도 급하지. 상견례 먼저. 예, 상견례. 그 사람의 부모를 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상견례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를 하냐 하면 이제 집도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결혼식은 어떻게 할지, 혼수 같은 것도 어떻게 준비할지, 그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나눠보잖아요. 즉 혼수 예산을 계획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혼수 예산을 계획해보는 시간.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준비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 발생하는지 그거를 화면으로 다 같이 한번 보고 출발할 건데, 이 자료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수업에서 친구들 대상으로 혼수 예산을 만들어요. 그럴 때 친구들이 과제로 제출했던 것 중에 일부입니다. 예, 한번 보세요. 전세를 이제 구입한다. 예, 전세로 구입한다는 거죠. 예상 비용 얼마죠?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사실 요즘은 5천만 원 갖고 전세 구입하기도 쉽진 않아요. 도배장판에 얼마 드린다고 돼 있어요. 참, 바보죠. 바보예요. 5천만 원짜리 전세가 뭔지 모르나 봐. 전세는 여러분, 그 집의 가격을 보증금으로 내잖아요. 그러면 나올 때 그 돈만 빼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 집을 통째로 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로 살 때에는 붙박이로 놓고 올 수 있는 거엔 절대 돈을 들이면 안 돼. 예. 그러니까 뭐 벽지를 좋은 걸 바르지 말고 차라리 파티션을 하나 사다가 세우세요. 세우고 이사할 때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너무 지금 잘 모르니까 이런 감각이 없는 숙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달리 해보면 5천만 원짜리 전세해서 2천만 원 들여 도배장판 하느니 합쳐서 7천짜리 집을 차라리 얻는 게 낫겠죠. 예,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화면 한번 보실까요? 아, 참. 이거는 이제 전세가 아니고 구입이에요. 매입을 할 건데 5억짜리 집을 살 거래요. 그래서 얼마의 예산을 들였나 하고 봤더니 비용이 제로예요. 한 5억짜리 집을 어떻게 제로에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한 걸까요? 예. 다 똑같은 애들이구나. 아니, 지금 부모님이 그거 알고 계세요? 여태까지 그렇게 진짜 힘들게 키워놓은 것도 대단하신 거지. 아니, 어딜 자기네들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5억짜리 집을 그냥 해줄 거라고. 요즘 애가 이제 하나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나 봐요. 물어봤더니 어차피 자기 집에 자식이 자기밖에 없대요. 그래서 놓고 돌아가셔봐야 그거 다 자기 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을 때 잘해주신다고 하셔서 비용을 청구를 안 했다고 저렇게 0으로 해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꿈 같은 소리죠. 그거는 계획도 아니고 준비도 아니에요. 그저 꿈만 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내가 결혼할 집을 사기 위해서 얼마를 들여야 되고 또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담을 해야 될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세워보려면 혼수 예산을 지금 당장 결혼할 건 아니더라도 짜보는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혹시 운전면허증 소지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설마 지금 안 갖고 왔다고 손 안 드는 건 아니시죠? 자격증이 있는 분. 예. 얼마 없네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우리가 차는 없어도 자격증은 다 갖고 있기 마련인데 라이센스 하나. 예, 그게 그래도 나의 라이센스 칸을 채워주는 유일한 라이센스인데 그걸 안 갖고 계세요. 생각해보면 조그만 차 한 대를 운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자격증을 발급받죠. 그 차를 굴리기 위해서 수많은 연습을 해서 실기시험을 보고요. 기본적인 차를 그 관리하는 지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필기시험도 봐요. 그것도 어느 정도의 점수가 되지 않으면 몇 번의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한 아이를 낳아서요. 아무런 힘도 없는 자기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신생아를 온전히 독립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키워내려면 자격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인부 체험을 오늘은 한번 맛보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용감하게 나와서 나 진짜 이거 인부 체험 한번 해보고 싶다. 평생 나는 남자여서 해볼 수 없는 이 경험을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런데 이거 여러분, 손 들었어요. 예. 여자친구가 혹시 제일 끝에 있는 주황색 없어요. 아이고, 이걸 어떡하지? 그래도 나와봐야죠. 예. 여자친구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렇다고 이것도 안 시켜주면 더 서럽잖아요. 나오세요. 나오시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아우, 예. 굉장히 무겁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하고 나왔는데 지금 무거운 거예요? 예, 숨소리 들려주려고. 근데 좀 많이 무거운 것 같아요. 많이 무거워요? 뭐 민망해하지 마세요. 예, 엄마들은 다 이렇답니다. 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전 남성분은 여자친구도 없다면서 무슨 선수처럼, 예, 그냥 여태까지 삶을 인부체험복 매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냐. 우리가 흔히 이제 인부들도 다니다 보면 물건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놓칠 때, 그럴 때 주워야 될 때 이 몸을 숙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지를 한번 체험해 보는 거예요. 주워 보시죠. 아유, 그 음향 효과를 못 담아서 어떡하지? 지금 아이고 하면서 숙였어요. 예, 굉장히 숙일 때 느낌이 어땠어요?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좀 거추장스럽다. 아니, 이게 지금 물주머니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 당신의 소중한 아이가 들어있다고요. 소중한 아이. 예, 그 거추장스러워요. 떼내버릴까요? 근데 아기가 아니었다면 좀 던져버리고 싶었는데, 예, 많이 좀 힘들었어요.
아이가 아니었다면 정말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만큼 많이 힘들었다.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거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물건을 사실 매일 놓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인부들이 매일 체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늘 밤이 되면 누워서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오호. 예. 가보시죠. 애기 조심하세요. 양수 터집니다. 예, 양수 터져요. 엄마, 조심해줘. 그렇지. 정말 고마워요, 엄마. yes. 예. 오케이, 좋았어요. 예. 다리는 쭉 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마음 같아서는 하루를 잊고 나서 인터뷰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여쭤볼게요. 지금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좀 다 불편한데 허리도 아프고 약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배 위에다가 공 올려놓고 공 치세요? 배가 제일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많이 좀 장기가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도 들죠. 임신 후반부가 되면 그 자궁이 너무 커져서 그 양수랑 다 이렇게 우리 장기들을 누르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보통은 누워 자거나 약간 비스듬하게 고개를 좀 올리고 잠을 자는데 옆으로 한번 돌아 눕는 자세를 한번 취해볼까요? 엄마, 절 좀 조심해 주세요. 그렇죠. 손으로 감싸 안아주는 엄마의 그런 센스. 예. 좋아요. 좀 어떤가요? 확실히 좀 나은 것 같아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일어나 보시죠. 예. 일어나세요. 운동을 그렇게 하셨다더니 그래도 잘 일어나시네요. 정말 예. 너무 수고하셨네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나와 보세요. 지금은 여자친구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예, 앞으로 이제 미래의 아내가 될 그 여자에게 이제 체험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당신이 나의 아이를 가져준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 해줄게 라는 소감 한마디 필요할 것 같아요. 영상편지 한번, 예, 올려보죠. 자, 일단 혹시 원하는 스타일 먼저 얘기하고 싶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일단은 좋아 죽네요. 예. 이분이 왜 이러시지? 인부 체험하러 올라오셔가지고 마음은 딴 데 있어요. 예, 그러시면 안 되고, 예. 일단은 김연아 스타일 그러면 영상편지 제대로 한번 김연아 씨한테 보낸다고 생각하고, 예. 나중에 아기가 만약 우리 아기가 생긴다면 절대로 걸어다니지 않고 걸어다니지 않아요? 10개월을? 나는 임신하고 양손으로 짐도 가득 들고 다녔는데 그쪽 여자는 대체 무슨 복이 많아서 걸어다니자면 어떻게 다녀요? 내가 다 할 테니까 최대한 편하게 있으면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예. 자, 그래요. 이렇게 끝내드리면 너무 아쉬우니까 강의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 저 뒤에 가서 좀 서 계세요. 예. 네, 서 계세요. 예. 절대 벗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사실 저희 학교에서도 인부 체험이라는 걸 좀 많이 해봐요. 많이 해보는데 그거 하고 나서 직접 체험했던 친구들 인터뷰를 해보면 많은 남학생들이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죠. 어머니, 정말 당신께서 저를 이렇게 품으시고 10달 동안 계셨다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잘해드릴게요. 왜 웃어요, 근데? 저 감격스러운 얘기하는 건데,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강의를 듣고 혹은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말을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뭐 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죠.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지금 또 뭐 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죠. 열심히 또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가족을 위해서는 왜 아무런 준비도 안 하세요? 왜 공부 안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생각하세요. 맞다. 진짜 그러네? 라는 생각 드시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부터 출발인 거죠. 사실 우리가 흔히 말로는 가깝다라고 얘기하고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구하고? 우리 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상 꿈꿔왔던 그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가족에 대한 공부 그리고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예,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쯤 인부치 한복 입고 외롭게 서 계신 저 친구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인터뷰 한번 하고 이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나오시죠? 그래도 정말 끝까지 서 있다. 예, 저거 방송에 나가면 어떡하죠? 어머님이 도끼 들고 저 쫓아오지 않으시려나? 일단 너무 힘들죠? 예, 지금 너무 힘들고 지금 빨리 더 벗고 싶은데 말도 제대로 못해, 말도.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그 남편들에게 한마디. 이게 굉장히 좋은 체험인 것 같고 한번 해보면은 이게 군대를 다시 군대에서 행군하는 느낌도 들고 예, 최대한 많이 도와주신 게 좋을 것 같아요.